후보님? 네. 네. 후보님께서 애초에 중등교원으로 처음 부임하신 이후에 전교조라는 것을 고민하시던 그 문제의식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아까 언급됐던 전과라는 것도 결국 그 전교조의 활동 과정에서 나온 거죠? 네. 생긴 거죠? 전교조 관련해서도 있고, 네. 그 87년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방문 문제도 결국 민화협이라는 그 사단법인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유일한 분단체, 전 세계 유일한 분단 체제이고 우리에게는 늘 고민이지 않습니까? 평화 통일이라는 거 어떻게든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교류법이라는 법을 통해서도 민간 교류가 합법화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민간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는 그만큼 평화가 어느 정도 더 잘 유지됐었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활동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의 교육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래도 많이 해소되고 민주화되도록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아무도 제대로 불만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할 때 그렇게 용기를 내서 본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영달이 아닌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지점들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마치 친북좌파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원 단체들도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노력도 우리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는 세종시에서 교육감을 3선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의 문제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또 단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그 지역의 소멸과 또 일자리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신생 도시이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과 관련된. 그래서 아마 조례 같은 것도 다양하게 경험했고 그거를 세종시의 경험을 또 전국에 또 다른 교육의 과정 속에서 녹여낼 수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 영어 유치원이라고 얘기하는 네. 이 막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 영어 유치원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 네. 학원이죠. 네. 예.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내모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몇몇 의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21일 며칠 전이죠. 8월 21일에 그 학원협회에서 그 이른바 7세고시라는 거 이것들 입학시험 같은 것들을 없애겠다 이렇게 선언도 했고요. 네. 그리고 8월 25일에는 그나마 요즘 국가인권위원회가 참 엉망인데 이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끔 이 7세고시에 대한 그러니까 사교육에 대한 교육부에 대해서 이제는 방관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을 꼼꼼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들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했던 그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특히 강남 3구에서 어린 아이들이 우울증 이런 걸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일종의 아동학대일 수도 있는 네.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이거를 이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있는 것에 100번 공감하고, 저희 세종교육은 처음 출범하면서 2014년에 유아들에 대한 영어 외국어 교육 자체가 아동 학대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체 국립단설유치원에서 영어 수업 또는 방과후하지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처음에 좀 반발도 있었지만 실제로 다 같이 안 하게 되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 대신 우리 아이들이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습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그 유아학원 좀 다시 들고 있는 것을 전 심각하게 생각하고, 실제 국가교육과정 전체로 볼 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해도 충분히 국제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라서, 어쨌든 사회적 합의를 설득 과정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유아들에게 또 너무 조기에 우리말도 인식되기 전에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올해가 이 광복 80주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독도 관련한 네. 부분들이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미미하거나 오히려 뭔가를 체험관에 무슨 이런 것들을 없앴다,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독도 탐방 연수 부분을 전국적으로 좀 더 확산하고 강화해야 된다. 네. 직접 가서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그 교육 효과는 너무 다를 건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네,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17개 시도에 독도 체험관은 그래도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세종시 같이 조그만 도시에 독도 체험관이 있다면 큰 자치시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체험관이 있으면 좋겠다. 있도록 좀 지원해야 되겠다 싶고요. 왜냐하면 체험관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나서 그다음에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원들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들이 독도 체험 연수를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더 교육감 협의회와 논의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네,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